아줌마 뭘 그렇게 쳐다봐. 구경 났어. 2022년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기념 행사장 오후 3시경, 평화로운 행사 분위기를 깨뜨리는 거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술에 취한 조폭 무리가 행사를 조용히 관람하던 한 여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차분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기운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폭들은 그저 평범한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방금 건드린 건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여성, 박지원 씨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42세 싱글맘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 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25세 때부터 15년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에서 복무하며 소령까지 진급한 전직 여군 특전사였던 것입니다. 조폭들의 리더격인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뭐? 이 아줌마가 지금 겁대가리 상실했어? 박지원 씨의 차분한 눈빛 속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몸에 밴 전투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나? 박지원 씨가 다시 물었고 이번엔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15년 전 작전 지역에서 적들을 신문할 때 썼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조폭들이 그 위험 신호를 알아챌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인연이 진짜로 우리를 무시하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을 때 주변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하나둘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엄마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그것도 15년간 실전을 경험한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사과하고 여기서 꺼져. 박지원 씨의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통해 단련된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명령이었죠. 조폭 중 한 명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연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원 씨 안에 잠들어 있던 15년간의 모든 전투 경험과 살인적인 훈련이 순식간에 깨어났습니다. 평범한 엄마에서 최정예 특수부대원으로의 변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변 시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조폭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15년간 대한민국을 그림자에서 지켜온 최고의 전사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지원 씨의 시선이 조폭 리더의 얼굴을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키 180cm, 체중 약 85kg, 오른쪽 어깨 문신, 왼손 검지 흉터. 몸의 밴 분석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총 4명 모두 술에 취해 반응 속도 저하.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분석하면서도 겉으로는 평범한 42세 여성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대답 안 해. 귀가 막혔어. 조폭 중 한 명이 박지원 씨 앞으로 성큼 다가서며 어깨를 떠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지원 씨의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반걸음 뒤로 빠졌습니다. 조폭의 손은 허공을 스쳤고 균형을 잃은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이거? 심상치 않은 기운에 주변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다른데? 조심스럽게 피한 거 봤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박지원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 정도로 끝내자. 하지만 조폭들은 달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줌마, 어디서 운동 좀 배웠어? 리더격인 박상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나름 이름 있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고작 여자 하나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죠. 형님들, 저 아줌마 제대로 혼내줘야겠습니다. 그래, 어디서 겁도 없이 감히.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지원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딸?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뭐? 갑자기 딸이 왜? 내 딸은 올해 고1이야, 18살. 박지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너희 같은 놈들한테 괴롭힘 당한다면 엄마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폭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분위기가 처음과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아줌마, 뭔 소리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딸을 키우는 엄마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박지원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폭들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특히 그 순간 박지원 씨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민들도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저 아줌마 눈빛 무섭다. 저 여자 눈빛 봐봐. 조폭들이 물러서는 거 봤어? 박상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드라마 찍냐? 그만 가자. 그래, 시간 낭비야. 조폭들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박지원 씨의 한마디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과는 하고 가야지. 뭐? 사과.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니? 뭘 그렇게 쳐다봐. 구경 났어, 맞지? 그런 말 들으면 너희 엄마나 누나가 기분이 어떨까? 박상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가족 얘기는 왜 끌어들여? 그럼 남의 가족은 상관없고? 이때부터 주변 시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박지원 씨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조폭들이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아줌마, 만만한 상대가 아니네. 말하는 거 보니 보통이 아니야? 박지원 씨는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퇴역 후 2년간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 습관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하자. 나는 이제 평범한 헬스장 사장이다. 하지만 몸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상현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여자가 주제 파악을 못하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지원 씨의 표정에 완전히 살기가 흘렀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이제 정말로 조폭들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박상현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지원 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지원 씨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가 고개를 기울이는 것 같았거든요. 박상현이 답답해하며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얘야, 저 정신 나간 아줌마 좀 조용히 시켜. 덩치 큰 조폭이 박지원 씨에게 다가가며 손을 뻗었습니다.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퍽. 으악. 3초. 아니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지원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덩치 큰 조폭의 손목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다른 조폭들이 당황해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으로 따라가기도 힘들었거든요. 주변 시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거 뭐지? 손목을 잡은 건가? 그런데 왜 저렇게 아파해? 박지원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조폭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손목을 살짝 잡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급소를 눌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프잖아. 당장 놔.
이제 알겠어. 주제가 뭔지 박지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살짝 더 비틀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너무 아파. 박상현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야. 놔줘. 박지원 씨가 고개를 돌려 박상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박상현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놓아달라고? 그러면 사과부터 해, 뭐. 아까 한 말, 사과하라고. 박상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미쳤어? 우리가 왜? 박지원 씨가 손목을 조금 더 비틀었습니다. 으악. 사과하라고. 아, 알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박상현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씨는 아직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박지원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덩치 큰 조폭이 손목을 붙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시원하다. 하지만 박지원 씨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무의식 중에 나온 행동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15년간 몸에 밴 전투 본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박상현이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뭐야? 대체 정체가 뭐야? 박지원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엄마야? 평범한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애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 말도 안 되는 대답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상현이 재킷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의 날이 햇빛에 반사됐습니다. 이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그것은 칼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칼이다. 도망쳐.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해졌네. 15년간 생사의 기로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그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칼을 든 박상현을 보는 순간 박지원 씨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전투 시나리오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 1명, 무장, 칼길이 약 15cm, 오른손잡이, 주변 민간인 대피 완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 제압만 하자. 그런데 박상현은 그런 박지원 씨의 고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우리가 누군지.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박지원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거 내려놔. 멈출 수 있는 건 지금뿐이야. 닥쳐. 너 같은 년이 우리를 우습게 봐. 박상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칼끝이 박지원 씨에게서 2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박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경찰이다. 다른 조폭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빨리 가야겠습니다. 그래, 도망가자. 하지만 박상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안 돼. 내가 죽어도 이 아줌마는 같이 데리고 간다. 칼을 들고 박지원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지원 씨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박상현의 칼이 박지원 씨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휙. 박지원 씨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옆으로 스치더니 박상현의 팔목이 박지원 씨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현이 당황한 사이 박지원 씨의 다른 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탁.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박상현의 팔이 등 뒤로 꺾이며 박지원 씨에게 완전히 제압됐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나머지 조폭 3명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었거든요. 형님이. 어떻게? 박지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 너는 지금부터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니까? 박상현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아, 씨. 아프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박지원 씨가 팔을 조금 더 비틀자 박상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알겠어요. 그만. 안 움직일게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던 시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대체 뭐야? 칼 든 놈을 저렇게 쉽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유단자인가? 박지원 씨는 내심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옛날 실력을 드러내고 말았거든요. 딸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그런데 바로 그때 나머지 조폭 중 한 명이 몰래 다른 칼을 꺼내들고 박지원 씨의 등 뒤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단련된 경험으로 뒤쪽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끝까지 멍청한 것들이네. 이제 박지원 씨도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적당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들이 계속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조폭이 칼을 들고 덤비는 순간 박지원 씨 안에 잠들어 있던 15년간의 모든 전투 경험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너희들은 법보다 주먹이니 나도 거기에 맞게 응해줄게. 뒤에서 칼을 든 조폭이 박지원 씨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박상현의 팔을 놓지 않은 채로 몸을 돌려 뒤쪽 공격자의 손목을 정확히 차단했습니다. 마치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뭐야 이거? 두 번째 조폭이 당황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칼이 다시 바닥에 떨어졌고 박지원 씨는 2명을 동시에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내가 지금부터 참교육시켜준다. 박지원 씨의 목소리에 더 이상 자비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칼부림이. 멀리서 시민 1명이 추가 신고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머지 조폭 2명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도망가자. 하지만 형님들을 두고 갈 순 없어. 그들의 고민을 지켜보던 박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5초 안에 결정해. 도망가든지 아니면 너희도 여기서 경찰 기다리든지. 우리가 왜 당신 말을 들어? 3초. 두 조폭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동료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이런 의리 없는 놈들. 박상현이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지원 씨의 제압술에 완전히 당해서 꼼짝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급하게 뛰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신고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죠? 박지원 씨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칼을 휘둘러서 정당방위로 제압했습니다. 칼도 사용했고요. 바닥에 떨어진 칼 2자루를 보며 경찰관이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이런 곳에서 칼을.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경찰관이 박상현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거죠? 저기요. 팔 좀. 너무 아파요. 박지원 씨가 박상현을 놓아주자 그는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가야겠네요. 일단 조서부터 받겠습니다. 경찰관이 박지원 씨에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지원입니다. 직업은? 헬스장 운영합니다. 헬스장. 그럼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렇게 능숙하게. 박지원 씨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애매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찰관이 목격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누가 시비를 걸었나요? 저 남자들이요. 여자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맞아요. 칼까지 꺼내들고 위협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완전한 정당방위였다는 게 명확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조서 작성하러 가시죠.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친 박지원 씨가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딸 최수민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수민아. 일이 좀 있어서. 수민이가 엄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박지원 씨는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개천절 행사 보다가 좀 늦었어. 정말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정말 별일 아니야. 하지만 수민이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박지원 씨는 오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옛날 실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맞나? 딸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런데 바로 그때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뉴스 봐요. TV를 켜니 지역 뉴스에서 오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던 조폭을 한 여성이 맨손으로 제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박지원 씨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여성이 마치 무술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상황을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민이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마. 박지원 씨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니야? 지금 엄마 옷이랑 똑같은데요? 우연이야. 우연. 하지만 수민이의 눈빛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엄마 진짜 정체가 뭐예요? 박지원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민아, 군대에서 정말 사무직만 했을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그럼 뭘 했어요? 특수부대. 수민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특수부대요? 진짜요? 응, 15년간 복무했어. 소령으로 전역했고. 대박. 그럼 엄마가 정말 대단한 군인이었던 거예요. 박지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숨겼어요? 너랑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그냥 평범한 엄마로. 수민이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나쁜 사람들 혼내준 건 잘하신 거예요. 수민아. 근데 다음엔 좀 조심해요. 다칠까 봐 걱정돼요. 박지원 씨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조심할게. 약속해요. 약속해. 그런데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박지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원 소령님이십니까? 깜짝 놀란 박지원 씨가 수민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누구세요? 국방부 특수작전사령부 김준혁 대령입니다. 박지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역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왜 갑자기 부대에서 연락이 온 걸까요? 무슨 일이시죠? 오늘 뉴스 봤습니다. 민간에서 그런 실력을 드러내시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김준혁 대령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혹시 복귀 생각 없으십니까? 복귀요? 수민이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중요한 작전이 있는데 박 소령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박지원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5년간 해온 일이었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민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계급도 중령으로 복귀 가능하고 제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요? 박지원 씨가 수민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 키우는 일 말입니다. 아, 18살 사춘기 딸한테는 엄마가 가장 필요한 때거든요. 김준혁 대령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래요? 다시 군대 오라고 하네. 가실 거예요. 박지원 씨가 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자리는 여기야. 정말요? 응, 우리 수민이 곁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 수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헬스장 단골 회원인 김 여사였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아, 네. 대박이에요. 우리 헬스장 사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아니에요. 그냥. 내일부터 회원들이 몰려들 거예요. 특수부대 출신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지원 씨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실까요?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좋은 일이죠. 전화를 끊고 박지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걱정돼요? 조금은. 너무 주목받는 건 부담스러워서. 하지만 엄마가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들 혼내준 건데 수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박지원 씨가 헬스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헬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특수부대 훈련 받을 수 있나요? 호신술 가르쳐 주세요. 박지원 씨는 당황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그날부터 박지원 씨의 헬스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이 많이 늘었죠. 사장님, 저도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누구든 배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다만 제가 가르치는 건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박지원 씨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진짜 무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만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조폭 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인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혹시 그때 그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저희도 무서웠거든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저희 딸도 대학생인데 요즘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혹시 우리 딸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렇게 박지원 씨의 헬스장은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군대 그만둔 거 다시 복구하라고 했잖아요. 박지원 씨가 수민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전혀.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충분히 의미 있어. 어떤 면에서요? 예전엔 나라를 지켰다면 지금은 우리 동네 사람들을 지키는 거야.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멋있어요.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원 씨가 수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 할 수 있잖아. 저도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날 밤, 박지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더욱 솔직해졌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헬스장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조폭들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칼을 들고 위협한 박상현은 3년형을 선고받았죠. 잘 됐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해요. 회원들이 시원해했지만 박지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일 텐데. 너무 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장님.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죠. 그래도 박지원 씨는 마음 한편으로 그들이 교도소에서라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한 달 후, 박지원 씨의 헬스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성 호신술 전문 헬스장으로 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3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원 같지는 않았죠.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박상현의 형,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박지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조폭 사건의 주동자 박상현의 형이라니 혹시 저한테 항의하러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박상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제 동생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지원 씨가 당황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사실 제 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삐뚤어졌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제가 키웠는데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습니다. 박상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하면서 당신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의외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려고요. 박상민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치료비입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정신적 피해가 있으셨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꼭 받아주세요. 저희 형제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요. 박지원 씨가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받는 대신 여성 호신술 무료 강습의 후원금으로 쓰겠습니다. 정말요? 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일에 쓸게요. 박상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니까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는 것 같네요. 그날 밤 수민이에게 이 얘기를 하자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나쁜 사람도 다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은 원래 계기만 있다면 변할 수 있어. 2달 후 박지원 씨의 헬스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회 여성 호신술 무료 강습회였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죠. 호신술이라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박지원 씨가 직접 시연을 보여주자 참가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쉬워 보여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습 중에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 명이 덤빌 때 같은 경우 말이에요. 박지원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벗어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면요. 그럴 때는 박지원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수민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보여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참가자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박지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주 조금만. 지원자 5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20, 30대 남성 보조 강사들이었죠. 천천히 둘러싸 보세요. 진짜로 공격하지는 말고요. 5명이 박지원 씨를 둘러쌌습니다. 그 다음 순간 휙, 휙, 휙. 3초도 안 되어 5명 모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지만 모두 제압당한 상태였죠. 참가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대박. 이게 진짜예요.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박지원 씨가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고 여러분은 기본적인 것만 배우시면 돼요. 하지만 참가자들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습니다. 사장님한테 배우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날 강습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식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저녁에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하는 일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박지원 씨가 수민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예전에는 멀리서 나라를 지켰다면 지금은 가까이서 사람들을 지키는 거잖아.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박지원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우리 수민이가 어떤 일을 하든 엄마는 응원할 거야. 정말요? 당연하지. 그날 밤 박지원 씨는 정말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숨기느라 힘들었던 시간들, 평범하게만 살려고 애썼던 날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니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박지원 씨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헬스장은 번창하고 있었고 수민이와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수민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야? 친구 집에 있다고 했잖아. 엄마, 진짜 위험해요. 빨리 와주세요. 어디 있어? 무슨 일인데? 강남역 6번 출구 근처 골목이에요. 수아 언니가 위험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지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민이의 목소리에서 진짜 공포감이 느껴졌거든요. 15분 후 박지원 씨가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수민이와 친구 수아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3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린 게 진짜 예쁘네. 우리랑 놀러 가자. 싫다고 했잖아요. 비켜주세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지만 남자들은 포기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술 한 잔만 하자고. 수민이가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어디서 고등학생이 어른들한테 반말이야. 남자 중 한 명이 수민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손 치워.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원 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엄마. 수민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들이 박지원 씨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아줌마가 왜 나와? 아이들 엄마세요?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어른한테 예의가 없어. 박지원 씨가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수아야, 뒤로 물러서. 내 엄마. 두 아이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그냥 아이들이랑 노는 건데 뭘 그렇게. 놀자고. 박지원 씨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8살 아이들한테 술 먹자고 하는 게 놀자는 거야? 별일 아니잖아요. 요즘 고등학생들 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지원 씨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으아. 별일 아니라고? 박지원 씨가 손목을 조금 더 비틀자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진짜 아파요. 다른 두 남자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러야겠어. 박지원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경찰 불러.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신고할 거야. 성희롱. 우리가 언제? CCTV 다 있어.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했는지 다 나와 있을 거야.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제로 골목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말만 한 건데요. 말만. 아이 휴대폰 빼앗으려고 한 건 뭐야? 박지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사라져.
아니면 정말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 우리가 뭘 잘못. 마지막 경고야. 박지원 씨가 붙잡고 있던 남자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자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빨리 사라져. 새 남자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박지원 씨가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수아야, 너도. 네. 감사해요. 이목,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무서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친구 집에 간다고 했잖아. 수민이가 설명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처음엔 길 묻는 척하더니 갑자기 술 마시러 가자고. 얼마나 오래 따라왔어? 한 20분 정도요. 지하철역부터. 박지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분이나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거였습니다. 경찰서 가자. 정말요? 응. 이런 일은 신고해야 해. 다른 아이들도 피해볼 수 있어. 경찰서로 가는 길에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수민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특수부대 출신이야. 진짜요? 응. 15년간 나라를 지킨 사람이야. 수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박. 그럼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박지원 씨가 두 아이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야. 오늘도 너희가 사람 많은 곳으로 피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특히 학교 앞이나 지하철역 근처에서 그래요?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범죄가 늘고 있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박지원 씨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한 거지. 엄마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박지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너희도 호신술 배울래? 정말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도 이모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멋져. 오늘도 침착하게 잘 대처했잖아. 하지만 박지원 씨의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박지원 씨는 오랜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특히 자신의 딸과 같은 또래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 박지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원 씨는 일찍 헬스장에 나와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헬스장 문이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박지원 사장님이세요? 3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근처 중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앉으세요. 박미영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찾아왔어요. 어제요? 네, 저희 학교 학생인 수아가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라고요. 사장님이 도와주셨다고 박지원 씨가 놀랐습니다. 수아가 선생님 학교 학생이었군요. 네, 그런데 사실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져서 학교에서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박미영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2~3건씩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요. 학교 앞에서, 지하철역에서.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혼자 다니지도 못하겠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특히 여학생들은 더 심해서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박지원 씨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이신지요? 혹시 저희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박지원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요? 네, 정식으로 특별 수업 형태로요. 물론 교육청 승인도 받고 적정한 강사료도 지급하고요. 그런데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라서. 괜찮아요. 실무 경력으로 특별 강사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사장님처럼 전문적인 배경을 가진 분이라면요. 박지원 씨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가요? 어제 수아가 이야기하고 나서 반 아이들이 모두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정말 절실해요. 그때 헬스장 문이 열리며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수민아, 학교는? 토요일이잖아요. 박미영 선생님. 어머, 수민이 너도 여기 다니는구나? 네, 엄마 헬스장이에요. 박미영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수민이 엄마가 바로. 네, 그렇습니다. 수민이가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도 엄마가 와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어제 일 때문에 친구들이 모두 무서워해요. 특히 수아는 오늘도 집에서 안 나온다고. 박지원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일주일에 2시간씩 반별 수업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희망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방식으로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일단 3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수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꼭 해주세요. 친구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 해요. 박지원 씨가 박미영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이들에게는 절대 공격적인 기술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만 가르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론 교육도 병행해야 해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하는 방법 말이에요. 완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영 선생님이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지원 씨는 처음으로 중학교 교실에 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지원입니다. 30명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한 학생이 물어보자 다른 아이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호신술 선생님이에요. 와.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박지원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신술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려고요. 한 남학생이 대답하자 박지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절대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요. 그리고 가장 좋은 호신술이 뭔지 알아요? 빨리 도망가는 거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정답. 위험한 상황에 아예 빠지지 않거나 빨리 벗어나는 게 최고의 호신술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짜 필요한 것들을 배워볼게요. 그리고 약속 하나 할까요? 네. 배운 기술을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절대 사용하지 않기. 약속해요. 네, 그날 첫 수업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혼자 다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항상 조심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네, 감사해요.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박지원 씨는 자신이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일,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지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헬스장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고 학교에서의 호신술 수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처음 30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이제는 전체 학교 150명의 학생들로 확대되었죠. 엄마, 오늘 신문 봤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수민이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신문? 신문 지역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청소년 호신술 교육으로 제2의 인생 기사를 읽어보니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기자가 언제 취재했지? 지난주에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왔었잖아요. 아, 맞다. 기사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지원 씨는 과거에는 먼 곳에서 나라를 지켰다면 지금은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 둘 다 똑같이 소중한 일이라고 말했다. 엄마, 멋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원 선생님이시죠?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 김성우라고 합니다. 네.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박지원 씨가 당황했습니다. 방송이요? 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선생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저 요즘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데 선생님 같은 분의 활동이 정말 필요한 시기예요. 수민이가 옆에서 손짓으로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꼭 하세요. 방송은 좀 부담스러운데. 왜요? 엄마가 하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잖아요.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박미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좋은 일이에요. 교육청에서 연락 왔는데 선생님 호신술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도 확대하고 싶다고 해요. 진짜요? 네, 서울시 전체 중학교에 도입할 계획이래요. 박지원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조 강사를 뽑을 계획이에요.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고요. 보조 강사요? 네, 체육교육과 출신이나 무술 경험자들 중에서 선생님이 직접 교육시켜 주시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박지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뭐래요?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로 확대하자고 하네. 대박. 완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수민이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 목표가 뭐였어요? 뭐? 평범한 엄마로 살기. 맞지? 지금은 어때요? 박지원 씨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엄마가 된 것 같아. 그럼 됐네요. 그래. 엄마는 여전히 평범한 엄마예요. 다만 조금 특별한 재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수민이의 말에 박지원 씨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박지원 씨는 방송국 PD와 교육청 담당자에게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한 달 후 KBS 방송이 나간 날 저녁이었습니다. 헬스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모두 TV를 보려고 온 것이었죠. 나왔다. TV 화면에 박지원 씨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저 제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는 거죠. 인터뷰 중 박지원 씨의 말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켰다면 지금은 보이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제게는 소중한 일이에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우리가 이런 분한테 배우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방송이 끝나고 박지원 씨는 수민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후회 없어요? 뭘?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 유명해졌잖아요. 박지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평범한 게 뭘까?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게 평범한 걸까? 아니면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게 평범한 걸까? 두 번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박지원 씨가 수민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수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저도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날 밤 박지원 씨는 창밖을 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개천절 그날 우연히 만난 조폭들 때문에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제 박지원 씨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랑하지도 않고요. 그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필요한 곳에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교육청에서 보조강사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박지원 씨가 직접 지도할 예정이었죠. 첫 번째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놀랍게도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무술 경험이 있으시나요? 네, 태권도 3단이고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했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지은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위험한 상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요. 다른 아이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면 하고요. 박지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봐요. 이렇게 박지원 씨의 새로운 동료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서울시 내 모든 중학교에서 박지원 씨가 개발한 청소년 호신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실제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이상한 사람이 따라왔는데 배운 대로 했더니 도망갔어요. 정말. 다치지는 않았지? 네, 사람 많은 곳으로 피하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박지원 씨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엄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우리 딸 그리고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지원 씨가 수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엄마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할 거야. 그날 밤 박지원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자신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처럼 박지원 씨의 삶도 조용하지만 반짝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업 채널이었습니다.